청소 안 한 실험실의 곰팡이, 설탕인 줄 알고 찍어 먹은 화학 물질,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끈적하게 녹아버린 초콜릿까지. 여러분, 이 지저분하고 짜증나는 실수들이 사실은 2억 명 이상의 목숨을 구하고 인류의 문명을 100년이나 앞당겼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위대한 발명은 천재의 치밀한 계획과 계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연히 일어난 실수가 세상을 통째로 바꾸기도 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실패를 성공으로, 좌절을 기적으로 바꾼 신기한 이야기 5가지를 만나볼 겁니다.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관찰입니다. 실수를 그냥 실패로 끝내지 않고 이게 왜 이럴까? 라고 궁금해한 사람들만이 기적을 만났죠.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아마 여러분도 실수를 다르게 보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현대의학의 기적, 페니실린이에요. 1928년 9월 3일 런던에 있는 병원의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는 여름 휴가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연구실이 엉망진창이었어요. 휴가 가기 전에 깜빡하고 설거지를 안 한 접시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엄마한테 혼날 때 있잖아요?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에이 귀찮아 하고 바로 씻어버렸겠지만 플레밍은 달랐습니다. 그는 접시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병을 일으키는 나쁜 세균들 사이에 웬 푸른 곰팡이가 피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들이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사라져 있었거든요. 사실 이 곰팡이는 창문으로 날아온 불청객이었습니다. 당시 플레밍의 연구실은 런던 한복판에 있었는데 여름이라 더워서 창문을 활짝 열어뒀거든요. 그 틈을 타고 곰팡이가 살금살금 들어와서 접시 위에 앉은 거였죠. 마치 나비가 창문으로 날아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플레밍은 이 불청객을 보며 왜 나쁜 세균들이 곰팡이 옆에서는 못 살까? 라고 궁금해 했어요. 그래서 이 곰팡이를 더 자세히 연구했고 여기서 인류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이 탄생하게 됩니다. 항생제는 뭐냐고요? 우리 몸속에 나쁜 세균을 물리쳐주는 약이에요. 여러분이 아플 때 병원에서 받는 약 중에 많은 게 항생제랍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플레밍이 이 곰팡이를 발견하자마자 세상을 구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플레밍은 이 물질을 실험실에서 소독약 정도로만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이 물질이 금방 효과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이걸 진짜 사람을 살리는 약으로 만든 건 10년 뒤에 옥스퍼드 대학교의 다른 과학자들이었습니다. 이 과학자들은 페니실린을 깨끗하게 만들고 농축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마치 주스를 만들 때 과일을 짜서 맑은 주스만 뽑아내는 것처럼 말이죠. 이 실수의 힘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증명됩니다. 전쟁이 뭐냐고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쟁터에서 병에 걸리면 10명 중 2명은 죽었거든요. 하지만 페니실린이 나온 후에는 100명 중 1명도 안 죽게 됐어요. 다친 병사들도 훨씬 더 많이 살아남을 수 있었죠. 군대는 페니실린을 비밀 무기처럼 소중하게 다뤘습니다. 1944년에 큰 전투가 있었는데 페니실린을 제일 먼저 보내줬어요. 이 덕분에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건졌답니다. 말 그대로 곰팡이가 수천만 명의 생명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플레밍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 왜 그럴까? 라고 궁금해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실수했다고 바로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엄청난 발견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런 신기한 우연은 병원 밖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인공은 주머니 속에 넣어둔 초콜릿 하나 때문에 주방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인데요. 초콜릿이 어떻게 전 세계 부엌을 바꿨을까요? 자, 여러분, 이제 부엌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매일 쓰는 전자레인지, 사실 이건 전쟁에서 적의 비행기를 찾으려다 만들어진 물건이에요. 1945년 레이시온이라는 회사에서 일하던 퍼시 스펜서라는 엔지니어가 있었거든요. 이분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지만 스스로 공부해서 천재가 된 사람이었어요. 12살 때 공장에서 일하면서 전기에 관심을 갖게 됐고 혼자서 무선 통신을 공부했답니다. 어느 날 그는 레이더라는 장치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레이더가 뭐냐고요? 밤에도 멀리 있는 적의 비행기를 찾아내는 장치예요. 마치 박쥐가 소리를 내서 앞을 보는 것처럼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주머니가 뜨끈뜨끈하고 끈적끈적해지는 느낌? 주머니를 확인해 보니 세상에 간식으로 넣어둔 초콜릿바가 완전히 녹아버린 겁니다. 여러분도 여름에 초콜릿 녹아본 적 있죠?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바지 버렸네 하고 짜증을 냈겠지만 스펜서는 내 몸이 따뜻한 것도 아닌데 이게 왜 녹았지? 라고 궁금해했어요.
그는 곧바로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옥수수 알갱이를 장치 앞에 놨죠.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팝콘이 펑펑 터지며 실험실 안을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깜짝 놀라 달려왔지만 스펜서는 너무 신나서 다음 실험을 준비했어요. 그 다음엔 달걀을 가져왔는데 이게 압력을 못 견디고 펑 터지는 바람에 옆에 있던 동료 얼굴이 달걀로 범벅이 되는 우픈 일까지 벌어졌죠. 마치 장난감 총으로 달걀을 쏜 것처럼요. 하지만 이 실험들을 통해 스펜서는 레이더에서 나오는 특별한 전파가 음식 속의 물을 흔들어서 뜨겁게 만든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금속 상자를 만들어서 그 전파를 가두고 그 안에 음식을 넣어두는 장치를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전자레인지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나온 전자레인지가 어땠는지 아세요? 1947년에 나온 첫 모델은 높이가 거의 어른 키만큼 컸고 무게는 무려 340kg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몸무게의 10배가 넘는 무게예요. 냉장고보다 훨씬 큰 쇳덩거리였던 거죠. 전기도 엄청나게 많이 써서 따로 식히는 장치도 필요했고 가격은 지금 돈으로 따지면 무려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자동차 살 돈이에요. 당연히 일반 가정에서는 꿈도 못 꿨고 주로 기차역이나 큰 식당, 군대 식당 같은 곳에서만 사용됐어요. 하지만 20년 동안 계속 개선해서 1967년에는 가정에서도 쓸 수 있는 작은 전자레인지가 나왔습니다. 거대한 괴물이 수십 년 동안 작아지고 가벼워져서 지금 우리 집 부엌의 필수품이 된 거죠. 주머니 속 초콜릿 하나가 전 세계 수십억 가정의 식탁을 바꾼 겁니다. 신기하죠? 다음은 우리가 학교에서 매일 쓰는 노란 메모지, 포스트잇 이야기예요. 1968년 삼미라는 회사의 화학자 스펜서 실버는 아주 강력한 풀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비행기를 만들 때 쓸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튼튼한 풀 말이에요. 여러분도 공작 시간에 강력 접착제 써봤죠?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걸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웬걸, 결과는 완전히 실패였어요. 붙기는 붙는데 손으로 살짝만 당겨도 쉽게 떨어지는 세상에서 제일 약한 풀이 만들어진 거죠. 마치 떡볶이에 붙은 치즈처럼 늘어나면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실버는 이 풀이 작은 공 모양의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불완전하게 붙는다는 걸 알아냈어요. 마치 축구공처럼 동글동글한 알갱이들이 살짝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회사 사람들은 이 쓸모없는 풀을 어디다 써?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버는 5년 동안 회사 회의에서 이 풀을 소개하고 다녔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버려질 뻔한 이 풀을 구원한 건 뜻밖에도 교회 성가대였습니다. 1974년 같은 회사의 연구원이던 아트 프라이가 일요일마다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책에 꽂아둔 종이 책갈피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노래하다가 페이지를 잃어버리면 당황스럽고 창피했죠. 여러분도 교과서에 책갈피 끼워놨는데 떨어진 적 있죠?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문득 스펜서의 실패한 풀이 떠오른 겁니다. 종이를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책갈피를 만들면 어떨까? 프라이는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실버를 찾아갔어요. 둘은 힘을 합쳐서 종이에 이 풀을 바르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처음엔 풀이 너무 많이 묻거나 너무 적게 묻어서 제대로 안 됐어요. 마치 빵에 잼을 고르게 바르는 것처럼 어려웠거든요. 수백 번 실험한 끝에 드디어 딱 좋은 책갈피를 완성했죠. 그런데 여러분, 포스트잇이 왜 노란색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이것도 우연이었어요. 옆 연구실에 남는 종이가 노란색 뿐이었거든요. 프라이가 시험 삼아 만들려고 종이를 구하러 갔는데 당장 쓸 수 있는 게 노란색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남는 종이로 만들어 본 샘플이 사람들 눈에 너무 잘 띄어서 상징색이 된 거죠. 마치 학교 운동회 때 노란 모자 팀이 제일 눈에 잘 띄는 것처럼요. 하지만 처음에는 아무도 안 사려고 했어요. 1977년에 미국의 4개 도시에서 팔아봤는데 판매량이 형편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이지? 라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보통 메모지도 있는데 굳이 이런 걸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었던 거죠. 하지만 회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78년에 보이시라는 도시의 사무실마다 찾아다니며 포스트잇을 공짜로 나눠줬어요. 한번 써본 사람들의 무려 90%가 이거 없으면 일을 못하겠다며 돈을 내고 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책갈피로 쓰다가 곧 메모를 적어서 친구 책상에 붙이고 공책에 붙이고 컴퓨터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1980년부터 전국에서 팔기 시작했고 지금은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1년에 500억 장 이상이 팔리고 있습니다. 실패한 풀이 전 세계를 정복한 순간이었죠. 자, 여러분, 곰팡이와 녹아버린 초콜릿, 그리고 약한 풀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단맛의 역사에서도 이런 신기한 사고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다음 이야기는 손을 안 씻고 빵을 먹었다가 찾아낸 설탕보다 무려 300배나 달콤한 어떤 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79년 미국 대학교의 화학자 콘스탄틴 팔베르크는 석탄에서 나오는 검은 물질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이 검은 물질은 물감이나 약을 만드는 데 쓰였거든요. 팔베르크는 하루 종일 이 물질을 이리저리 섞고 끓이고 살펴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팔베르크는 지쳐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실험실에서 나오긴 했는데 손을 제대로 안 씻었죠. 여러분도 학교에서 돌아와서 손 안 씻고 과자 먹다가 엄마한테 혼난 적 있죠?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는 그대로 식탁에 앉아 저녁 빵을 집어 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마자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빵이 꿀을 바른 것처럼 달콤한 거예요. 엄마가 요리를 잘못한 건가 싶어서 다른 음식도 먹어봤는데 전부 다 달았습니다. 심지어 물조차 달게 느껴졌어요. 그제야 팔베르크는 깨달았죠. 내 손에 뭔가 묻었구나. 다음날 팔베르크는 실험실로 달려가 어제 만졌던 모든 물질을 하나하나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당시에는 과학자들이 새로운 물질을 맛보는 게 흔한 일이었어요. 다행히 팔베르크는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특별한 화학 물질이었어요. 나중에 이 물질은 사카린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설탕보다 300배에서 500배나 단맛이 나는데 칼로리는 거의 없었죠. 마치 마법의 가루 같았어요. 팔베르크는 이걸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설탕을 만드는 회사들이 인공으로 만든 거라 몸에 안 좋다며 반대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설탕이 귀해자, 사카린이 설탕 대신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군대와 일반 사람들 모두가 사카린을 사용했고 특히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고마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뇨병이 뭐냐고요? 우리 몸이 설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달콤한 걸 먹으면 안 되는데 사카린은 단맛은 나지만 설탕이 아니라서 먹을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사카린이 안전한지에 대한 논란은 오랫동안 계속됐어요. 1977년에는 쥐 실험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금지될 뻔했죠. 하지만 이후 많은 연구를 통해 사람에게는 안전하다는 게 증명되었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손 안 씻은 과학자의 실수가 수백만 명에게 단맛을 선물한 셈이죠. 마지막 이야기는 조금 특별해요. 바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파란 알약 비아그라입니다. 이 약이 사실 심장병을 치료하는 약을 만들려다가 실패한 거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1980년대 후반 화이자라는 약 회사의 연구팀은 심장병 약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심장병이 뭐냐고요? 심장으로 피가 잘 안 가서 가슴이 아픈 병이에요. 당시에는 이 병을 고치는 좋은 약이 없었거든요. 연구팀은 특별한 이름의 물질을 만들었고 이 물질이 혈관을 넓혀서 심장으로 피를 잘 가게 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1991년부터 영국에서 이 약을 시험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심장병 치료 효과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약 시험이 끝나고 남은 약을 돌려받으려고 하자 참가자들이 약을 안 돌려주려고 한 겁니다. 연구진이 이유를 조사하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남성 참가자들이 약 시험 중에 남자로서의 기능이 좋아지는 걸 경험한 거예요. 회사는 즉시 방향을 바꿨습니다. 1998년 3월 27일 마침내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어요. 제품 이름은 활력이라는 뜻의 단어와 나이아가라 폭포를 합쳐서 만든 비아그라였습니다. 첫 해에만 1조 원이 넘는 돈을 벌며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공한 약이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아그라 덕분에 자신감을 되찾았고 이 약은 그동안 숨기고만 있던 고민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줬습니다. 재밌는 건 비아그라를 먹으면 가끔 모든 게 파랗게 보인다는 점이에요. 일부 사람들이 약을 먹고 나서 세상이 파란색으로 보인다고 말했거든요. 자, 여러분, 청소 안 한 접시에 곰팡이부터 녹아버린 초콜릿, 실패한 풀, 손 안 씻은 과학자의 빵, 그리고 심장약으로 실패한 파란 알약까지 오늘 우리가 본 5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죠? 바로 관찰과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수를 그냥 실패로 끝내지 않았어요. 이게 왜 이럴까? 이걸 어디에 쓸 수 있을까? 라고 궁금해했고 그 호기심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완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실수에서 더 큰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발견의 시작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혹시 실수하셨나요? 낙담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 실수가 대단한 발견의 시작일지도 모르니까요.
세상을 바꾼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실수를 놓치지 않고 관찰한 호기심이었습니다. 다음에 뭔가 잘못되었을 때 화부터 내지 말고 한 번 더 들여다보세요. 왜 그럴까?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그 안에 기적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 모두 미래의